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도자기 감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자기를 좋아하고 골동품을 좀 좋아하면서 좀 책을 좀 보고 실제로도 좀 많이 접해보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도자기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소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모르고 샀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기 인터넷 경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소장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5만원에서부터 8만원, 9만원, 10만원, 이 정도 선에 있는 저기 도자기들을 계속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7만 원이다.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 세월감 있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물론 그 중에 좋은 게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자, 8만 원짜리를 10개를 구매를 하면 80만 원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8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좀 확실한 걸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싸면 싼 만큼 그 싼 값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끔 뉴스에 봐보면 벼룩시장에서 1,500원짜리 산 게 몇십억 나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나에게도 있겠지라는 어떤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도자기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 중에서 고대 도자기 중에서 원청화라는 게 있습니다. 원나라 청화입니다. 그래서 대원 몇 년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시대의 청화가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청화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될까요? 구곡자 하산도라는 작품이 한 600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귀곡자 하산도 그 청화가 인기를 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물 고사도가 청화로 그려져 있는 그런 청화들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원나라 때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청나라 때보다 발전했냐? 아닙니다. 훨씬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의 기형이라든가 모형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년제, 원나라 원말 중후기죠. 지정년제로 이렇게 오게 되면 지정 몇 년, 이때부터 이제 도자기가 가장 원나라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년제도 이 지정 황제가 몇 년까지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5년? 26년?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0 몇 년 있었습니다. 지정 한 25년, 6년 아마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7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정 28년, 29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원나라 때. 근데 이제 그렇게 관지가 써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화는 말 그대로 이 태토 자체가 도자기를 만드는 태토 자체가 하얀색 청백유라고 하거든요. 완전 청백유라고 한다. 완전히 흰색 백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백유입니다. 청백유. 그래서 약간 푸른색, 다음에 회색 빛을 띠고 있고 거기에다 유약을 바르면
약간의 청색빛이 돌아가는 좀 뿌연 그런 백자의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청화가 나오죠. 전 세계에서 근대 이전까지 해서 청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자, 우리나라도 청화를 만들었고, 청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1200도까지 가마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1200도까지 가마 온도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 푸른색의 코발트 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화가 가장 만들기 힘든 도자기의 색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청화들이 자 그때 당시 자 근대 이전까지도 유럽에서 청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청화를 만들어내지? 자기네들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기를 엄청나게 수입해 갑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중국의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사치고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도자기가 많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벼룩시장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나라 때 먼저 도자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원 지정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굉장히 안 예쁘지요? 대원 지정 8년. 예. 이렇게 글씨 모양이 굉장히 흘려 쓴 것 같고 예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도자기 만드는 초기의 단계, 지정 초기 때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진품인지 방품인지는 제가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나라 때의 도자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30년 전, 1900, 한 90년대, 뭐 그때, 아니면 2000년대 초반, 그때에 막 만들어냅니다. 귀국자 하산도가, 대박을 내죠. 몇백억, 600억 정도 대박을 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원청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원청화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도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화려한 자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수수하게 생긴 그런 도자기들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귀국자 하산도가 대박을 치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진품이거나 아니면 현대작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물관이나 뭐 전 세계 뭐 귀국자 하산도는 딱 한 10작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자 하산도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수천 명은 될 겁니다. 도자기를 좀 좋아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한 작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현대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먼저 도자기 색깔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청화인지 청화 유리홍인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청화 발색에 붉은색이 들어갔습니다. 유리홍입니다. 청화와 유리홍은 함께 칠한 후에 유약을 바르고 함께 부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유화체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유리홍은 붉은색인데 이 유리홍과 청화는 같은 온도에 소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00도까지 끌어올려버리면 유리홍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청화와 유리홍이 들어가 있는 자기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만져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유리홍은 스며 들어갑니다. 스며 들어가서 도자기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화의 발색이 소마리청이 됩니다. 수입해서 들여오는 코발트 블루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회백색이나 청색의 계열을 띱니다. 그리고 원나라 청화는 부분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몸통도 따로 만들고 국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속아 넘어가는 게 빅렬과 루페로 보는 기포입니다. 그러면 기포는 먼저 어떻게 보냐. 일단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루페를 다 하나씩 사십시오. 이런 거 얼마 안 합니다. 한 3만원, 5만원 그 정도 선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60배에서 100배 되는 루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루페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포가 발생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작들은 이 기포가 거의 대부분 균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작은 기포가 포도알처럼 연그러집니다. 기포가 생기고 큰 기포, 작은 기포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포도송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기포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큰 기포, 작은 기포, 큰 기포 속에 작은 기포가 올라오고, 자, 이런 게 많을수록, 기포의 발생이 많을수록, 자, 고대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포가 이제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기포가 터져나가 있는가, 아니면 기포가 그대로 있는가, 기포가 포도알처럼 뭉쳐 있는가, 기포가 고른가, 일단 이것을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굽을 봅니다. 자, 굽을 보면 대부분 도자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의 대부분 기름때를 묻혀 놓습니다. 기름때. 까맣게 오래된 것처럼 인위적인 기름때를 묻혀 놓습니다. 도자기가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자, 사용하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도자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원나라, 원청화, 청화, 유리홍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내장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 놓는 발굴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래에 꺼내져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밑굽이 달아졌으면 얼마나 달아졌겠습니까? 밑굽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가지고 이거 설거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거는 화병 그러면 꽃 정도 꽂아 놓겠지요. 그리고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럼 밑이 얼마나 다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다가 그렇게 기름 떡칠을 해 놓습니다. 기름 떡칠을 해 놓는 이유가 뭐냐? 오래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빅렬이 생기는 걸 봐야 됩니다. 빅렬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빅렬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도자기가 갈라진 게 아니라 유약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약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지는 모양이 어떻게 갈라졌느냐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속에서 때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때가 어떻게 끼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때가 거의 때 수준이 색깔이 일정하고 고르다. 이거는 1200도에서 가마문을 열립니다. 찬 공기가 훅 들어가죠. 빈혈이 쫙 생깁니다. 다시 닫습니다. 또 굽습니다. 또 엽니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 빅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빅렬 사이사이에서 이 루페를 가지고 보면 뭐가 보이느냐? 빛이 납니다. 새로 만들어진 빅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빅렬이 생겼으면 이 빅렬 사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빅렬 자국은 손톱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혀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걸려야지요. 자, 유약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굽에 너무 때가 많다. 그 다음에 빅렬이 너무 균일하다. 빅렬의 때가 똑같은 색이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다음에 기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전 세계에 몇 개 남아있을지 모르는 도자기가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구입을 할 때 이건 정말 좋습니다 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안목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길러서 들어가서 사시라는 겁니다. 5만원, 10만원짜리 그런 거 가져다가 놔두면 나중에 선물할 때는 참 좋을 겁니다. 이게 임마 내 너한테 지금 이 도자기를 주지만 이게 얼마짜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난 너에게 10억을 주는 거야. 실은 10만원짜리 주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진품이야. 믿어봐. 라고 도자기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참 폼나고 생색은 있습니다만은 받는 사람이 10억짜리면 네가 이걸 다 주겠니?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받으면서 이것도 가짜 하나 주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고 도자기는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골동품 같은 것도 좀 도자기, 골동품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좋다더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대박 난다더라, 그러지 마시고 검증된 걸 사십시오. 사시더라도 이건 어디 한번 갔다 온 거라더라, 여기서 갔다 왔다라는 것은 경매 한번 출품한 작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소덥이라든가 본햄이라든가 크리스트라든가 이렇게 갔다 온 것들이 있습니다. 넘버가 붙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확실히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팔 때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매에 갔다 온 거야. 영국 크리스트에 갔다 왔어. 네, 저기 이렇게 말을 하면 소더비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 인터넷에서 이거 진짜 좋은 거래, 그래서 샀어. 누가 믿어줍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대원 지정 8년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은 뭐라 그러냐, 팔아봐 라고 합니다. 얼마 줬어? 그럽니다. 가격을 말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가격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거 100만 원이면 사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만 원이니까 사지 100만 원이니까 삽니까? 안 삽니다. 하지만 진품은 1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진품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